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주어라.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이는 수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해왔던 질문이지만 대답은 거의 비슷했다. 소중한 사람과 가능한 1시간을 함께 보내겠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워하거나 증오했던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싶다. 라는 답변도 있었다. 대부분이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바람들이다. 사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 인간관계는 전부나 다름없다. 인간관계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모두 말해준다. 지금 당신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승진? 결혼? 자녀 교육? 혹은 재정적인 문제? 아마도 당신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거리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좀 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내게 도움을 준다면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가 적지 않게 풀리지 않겠는가? 성공과 행복 그리고 미래를 위해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가 스스로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익힘으로써 인간관계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결국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풀어나간다는 뜻과 같다는 말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황금률은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당신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든 당신이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라는 뜻과도 통한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존중받고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드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상대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줄 것이다. 만일 당신에게 적이 있다면 아마도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자부심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보였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당신의 인간관계는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이 되며 당신의 업무나 미래 또한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습관이 친구를 만들기 어려운 것이었다면 우선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부터 해야 한다. 이것이 매력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첫 출발선이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불러온다. 인간관계,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패션, 외모, 능력, 배경 등 이런 것들만으로는 더 이상 변덕심한 고객과 상사,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능력껏 일했는데, 온 힘을 다했는데, 주변의 평가가 그다지 신통치 않은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매력이다. 그런데 이 매력이라는 것은 능력이나 논리와 같은 객관적 판단의 그 너머에 존재한다. 맞다. 그러다와 같은 객관적이고도 논리적인 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 첫 번째 관문은 충고를 삼가는 것이다. 이는 인생의 적을 만들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기도 하다. 수년 전 일이다. 친구인 존과 나는 오랜만에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존은 무척이나 화가 나 있었다. 상사와 트러블이 있었던 것이다. 차근차근 상황을 이야기하던 존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다. 말하면 말할수록 분노가 쌓이는 듯 보였다.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마침내는 폭발하기 직전에 이른 듯 싶었다. 순간 상황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봐, 보스만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은데 만일 자네가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만 했어도. 존은 내 말을 막았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내 잘못이었다는 거야? 존은 분노의 화살은 나에게 돌렸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난 그저 돕고 싶어서. 나는 말을 더듬었다. 누가 자네한테 물어봤어? 그날 저녁 식사는 그야말로 냉랭함 그 자체였다. 식사 도중 존은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불행히도 그 당시엔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몰랐다. 그저 존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었다. 존이 나에게 바란 것은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편이 되어서 고개를 몇 번 끄덕여 주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당신의 견해는 비밀로 해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게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있을 때 사람들은 충고 따위는 원치 않아요. 정신과 의사 노라드 같은 의견이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누군가가 화가 나 있거나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서투른 조언을 삼가라는 것이다. 그 어떤 훌륭한 조언이나 충고도 그 순간에는 비난의 화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에 따라서는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 것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역시